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일성은 골목 경제 살리기였습니다. 직접 비상경제점검 TF회의를 소집하고 조속한 추경, 특히 지역화폐 활성화를 강조했는데요.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첫 행정명령으로 구성된 비상경제점검 TF. 뒷전으로 밀려났던 서민 경제 살리기를 새 정부 1번 국정과제로 풀어내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엔 각종 부처 차관, 실무자들이 참석해 추가 경정예산 여력과 경기 진작 효과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황과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비상경제 대응 TF를 곧바로 지금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당장 시행될 수 있는 조치로는 추경 편성이 가장 유력한 상황. 최소 30조가 넘는 규모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지역 화폐가 대거 반영될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립니다. 민생으로 돌아가는 부분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지역화폐로 발행을 해서 어떤 지역에서 얼마만한 기간 동안에 쓰게 할 것인가. 국정 공백의 여파로 소비 침체의 직격탄을 맞았던 소상공인들은 조심스럽게 골목 상권 훈풍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 죽었어. 그런 게 좀 살리려면 제대로 살려야지 말만 하지 말고. 그냥 이제는 선거도 끝났고 이제 기대가 좀 우리가 좀 나서지겠지. 더 기대는 있지. 지역 사랑 상품권 등 지역 화폐를 적극 보급해 급한 불을 꺼달라는 겁니다. 널리 보급해 주시면서 이 상가가 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쓸 수가 있어요. 시장 가면은 그거 시장에 가서 제가 또 거기 써요. 광주시는 이미 추경으로 4천억 원이 증액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이 우리 지역에 얼마나 배분될지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비상경제점검 TF 논의에 따라 나름대로의 대응 방안을 구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비상경제점검 회의의 후속 조치로 2차 추경 관련 사안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재산권과 농촌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순천시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은 오늘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을 상환하지 않아 입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순천시가 법률 상담 등 행정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오행숙 의원은 농촌 마을 안길의 도로 환경이 열악해 고령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마을 안길 현황을 전수조사한 뒤 신속하게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수산단 대체녹지의 토양오염이 심각하다며 여수시의 환경안전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의회 이찬기 의원은 최근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산단 내 6개 기업이 공장을 증설하면서 반출한 토사로 조성된 대체녹지에서 비소와 불소 등 치명적인 독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등 심각한 토양오염 문제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여수시가 시민 안전을 위해 선제적인 응급조치와 오염 확산 방지 대책을 즉시 시행하고 정밀조사와 환경기준 강화, 원인 제공 기업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대선은 끝났지만 아직 거리에는 선거 현수막들이 남아 있습니다. 선거 한 번 치를 때마다 전국적으로 1,000톤 이상의 현수막이 발생하는데요. 문제는 수거도 처리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순천의 한 사거리입니다. 대선에 출마한 각 정당 후보들의 현수막이 잔뜩 내걸렸습니다.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의 현수막도 있는데요. 문제는 누가 내건 건지 알 수 없는 현수막도 섞여 있다는 겁니다. 건물 한 벽을 덮을 정도의 대형 현수막부터 지자체와 단체에서 건 현수막까지 종류도 가지각색입니다.
선거가 끝나고도 남아있는 현수막에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선거도 끝났으면 졌으리야 깨끗하게 보기도 좋고 자체가 그래야지 끝났는데 계속 달아놓으면 미관상 안 좋잖아요. 지정된 지정석에다가 이 선거 광고라든가 이런 거 붙였으면 쓰겠더라고요. 시야 같은 것도 안 좋고 또 저희가 뭐 다니다 보면 바람에 날려가지고 찢어진 경우도 있고. 전국적으로 최근 3년간 선거로 발생한 폐연수막은 3,900여 톤. 선거 하나를 치를 때마다 1,000톤 이상의 폐연수막이 쏟아져 나옵니다. 문제는 수거도 처리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현수막을 단 정당이나 후보자가 수거해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아 지자체가 직접 수거에 나서기도 합니다. 또 폐연수막 가운데 4분의 1 정도만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땅에 묻거나 소각해 환경오염을 유발합니다. 저희가 먼저 요청을 해도 그쪽에서 다 끝나면 그렇게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도.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 답례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현수막은 여전히 골칫거리로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단미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광주 전남에서 1명이 구속되는 등 80여 명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광주경찰은 금품 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 폭력 혐의 등 42명의 선거 사범을 수사하고 있고 전남경찰 역시 허위사실 유포와 선거 벽보 훼손 등의 혐의로 36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통장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순천시가 동천 하구 습지에 갯벌 치유센터를 포함한 관광 플랫폼 조성 사업에 나섰습니다. 순천만 생태 자원을 활용해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인데요. 지역 환경단체는 애써 되살린 습지에 다시 인공 구조물을 짓는 건 생태계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사천 절강이 굽어 흐르는 녹색 땅. 지난 2009년 농경지를 습지로 복원한 곳입니다. 순천만과 내륙을 잇는 생태축 역할을 해왔습니다. 순천시는 복원 뒤 방치됐던 습지에 갯벌 치유센터와 휴양시설을 포함한 관광 플랫폼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만 생태자원을 활용해 갯벌 명상과 음식, 탐조 등 치유관광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비 포함 총 320억 원을 들여 내년 하반기 착공이 목표입니다. 순천시는 자연과 생태를 훼손하지 않고 최소한만 개입해 시설을 짓겠다는 구상입니다. 개발 소식이 전해지자 환경단체는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애써 되돌린 습지 위에 인공 구조물을 짓는 건 다시 생태계를 훼손하는 모순적 행위라는 겁니다. 습지에 대규모 콘크리트 구조물을 짓는 것은 생태 수도로 브랜딩했던 순천의 이미지마저 훼손하는 반생태적 사업입니다.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는 건립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진정한 생태치유 대안을 함께 모색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순천시는 이 같은 반발에 순천만의 원시 생태성을 해치지 않고 사업 전 과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치유 콘텐츠를 개발하고 새롭게 도시 브랜딩을 해가는 과정 안에서 시민들 참여나 시민단체 의견을 충분히 열어놓고 과정 속에 담아낼 예정입니다. 농지에서 습지로 변한 상징적인 땅이 16년 만에 보전과 개발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순천 나간읍성에서 주말마다 전통 공연이 펼쳐집니다. 순천시는 6월 한 달 동안 나간읍성 객사에서 판소리와 가야금 병창, 퓨전 국악 등 다양한 전통예술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7일과 8일에는 나간읍성을 쌓은 김빈길 장군을 주제로 한 창극이 선보이고 전통 홀예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고흥군 녹동항에서는 드론 2,025대가 비행하는 드론쇼가 펼쳐집니다. 고흥군은 오는 7일 오후 9시 녹동항 바다정원 일원에서 호남권 최대 2,025대 드론쇼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2025대의 드론은 고흥의 3대 미래 비전인 우주와 드론, 도심 항공교통, 스마트팜을 형상화할 예정인데요. 이날 드론쇼와 함께 불꽃쇼도 진행됩니다. 광양시가 시민중심 스마트 도시 구현을 위한 로드맵을 완성했습니다. 시민 체감도와 도시 운영 효율성에 중점을 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사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가 오는 2029년까지 지속 가능한 스마트 도시로 새롭게 조성됩니다. 이를 위한 새로운 핵심 계획들도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2023년까지 5년 동안 추진된 제2차 스마트 도시 계획을 한 단계 더 구체화하고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광양시의 스마트 도시는 시민들의 생활, 복지, 데이터, 환경, 교통 등을 핵심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문제, 환경, 교통,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다 복지 이런 문제들을 IT 기술로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들의 필요로 하는 어떤 문제들의 불편한 부분들을 IT 기술을 하다 보면은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삶이 바뀔 거라고 생각됩니다. 광양시는 가장 먼저 특수시책과 연동되는 AI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아이큐움 플랫폼을 연내 구축해 교육권 보장과 디지털 격차 해소에 나섭니다. 최근 정식 운영을 시작한 마이 광양 앱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한 AI 기반 민원 챗봇을 확장 도입하고 위치 정보를 고도화해 버스 등 교통정보 신뢰도도 높일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주요 전략 과제로 스마트 공원 조성, CCTV, 지능형 관제 등 모두 15개 사업들이 단계적, 전략적으로 추진됩니다. 이번 스마트 도시 기본 계획을 통해서 모바일 앱 광양, AI 스마트 아이큐움 플랫폼, 스마트 공유 오피스 등 모두 15개 사업이 9개 부서에서 참여해서 5년 동안 추진될 계획입니다. 시는 이번에 새롭게 완성시킨 스마트 도시 청사진을 국토교통부 사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양 스마트 도시의 완성을 위해서는 과제도 없지 않습니다. 다양한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부서 간 정책 조율과 통합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사업이 될 스마트 도시 조성 사업. 지자체 차원의 실행 의지가 얼마나 견고한지 여부는 사업 성패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지난 1971년 동해에서 조업 중에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반공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탁성호 선원들이 재심을 받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오늘 탁성호 선원 22명에 대해 불법 구금 등 명백한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심 대상자는 여수선적 탁성호 선장과 선원들로 당시 선장은 징역 2년, 나머지 21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영장 없이 불법 구금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는 등 명백한 절차상 위법을 확인했으며 지난해 7월부터 사건 기록, 판결문 등을 검토해 생존자 1명, 고인이 된 21명의 인적 사항과 가족 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여름의 세 번째 절기인 망종인 오늘 한낮엔 조금 더웠습니다. 현충일인 내일 전남 동부권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18도, 한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7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 바다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